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악재는 홀로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다가 현대차, 기아차 리콜 문제도 있었고 주요국의 경제지표도 부진했습니다. 이렇게 악재 투성이의 우리 증시는 어제 장중에 1930선대로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자, 당분간 이렇게 악재 속에서 증시는 조정권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에 보다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원래는 1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다지 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는 않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어서 1분기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는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과연 기대만큼 실적이 나와주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오늘 IT주들의 움직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닝 시즌의 포문을 여는 이 삼성전자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또 키워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일단 해외 증시를 보면서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최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상승하면서 일제히 마감을 했었는데요.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입니다. 0.38%대 오름세를 확대했습니다. 14,606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0.4%대 역시 오름폭을 늘렸습니다. 1,559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의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역시 소폭 오름폭을 늘렸는데요. 3,224선의 장을 마쳤습니다. 그럼 미국발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부터 보겠습니다. 고용지표인데요.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증가했습니다. 39만 5천 건을 기록했다고 미국 노동부가 밝혔는데요. 4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예상을 상회하면서 고용 둔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전망이 됐고요. 또 지난 3월에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이 전달보다 11%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종목별 흐름도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 새로운 스마트폰용 서비스 홈을 공개하면서 이날 주가가 3%대 오름폭을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럼 상승 마감한 다우존스 지수의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금융주와 이 기초소재주가 탄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기술주만 0.3%대 조정을 보이면서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럼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세를 보였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PC 제조 업체죠. 휴렛패커드가 이날 반등하면서 장을 마감했었는데요. 1.78%대 오름폭을 늘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0.7%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가 마감한 가운데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발언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 프랑스 까크 지수부터 자세한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0.7%대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 3,726선의 까크 지수가 마감이 됐고요.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0.7%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7,817선에 다다랐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영국의 푸츠백 지수의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대 낙폭을 가장 크게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6,344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럼 유럽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에서의 유럽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10개월째 최저금리가 유지가 되게 됐습니다. 또 영국의 영란은행도 금리를 동결했고요. 이 회의 후에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하반기 경제 회복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하방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발언 때문에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경제 지표까지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로존의 3월 복합 구매자 관리자 지수 PMI가 46.5를 기록해서 전달과 같은 수치를 나타냈는데요. 이 서비스업 PMI는 46.4를 기록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하락 마감한 프랑스 까크 지수부터 자세한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별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이날 강세였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프랑스 르노사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르노사가 2%대 낙폭, 2%대 상승폭을 늘리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보겠습니다.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낙폭을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4%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부진하게 마감이 됐고요.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0.7%대 조정을 받으면서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업종별 흐름부터 살펴보시면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마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주와 기술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 반면에 통신주만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강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헬스케어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프리제리우스 메디컬 케어가 2%대 오름폭을 늘리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부진했던 종목입니다. 항공업체인데요. 도이체 루프트한자가 3%대 낙폭을 늘리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국의 푸츠백 지수의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가장 많은 낙폭을 기록했던 지수인데요. 이 업종별 흐름부터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금융주와 기술주가 2, 3%대 밀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날 하락장 가운데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이 베단타 리소시즈가 오름폭을 늘렸습니다. 6%대 급등하는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부진했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광업체인 랜드골드 리소시즈는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4%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과 뉴욕 증시는 엇갈리는 흐름으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긍정적인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질적 금융 완화를 강화하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또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필요할 때는 추가 금융 완화에 나서겠다라고 발언을 해서 글로벌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국내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면에 부담을 주는 재료도 있습니다. 북한이 연일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우려 등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은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또 미국과 유럽에서 최근 발표되는 지표가 부진한 것도 국내 시장에는 부담을 줄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